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나입니다. 오늘은 건축허가 특한 토지,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은 땅이죠. 이러한 토지를 매매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가 농지일 경우와 그 다음에 임야일 경우, 두 필지 이상으로 농지와 기타 임야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경우 절차가 좀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를 매매할 때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특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땅을 매매할 때와는 좀 다르죠. 이 경우는 이제 예시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인허가사항 일체를 양도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되고요.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 및 변경 시기를 명시해야 되고 건축주 명의 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된다면 비용 담당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예시인데요. 매도인은 매매 필지의 허가사항, 그러니까 건축 신고나 허가, 개발행위, 산지인 경우는 임야인 경우는 산지 전용, 농지인 경우는 농지 전용 등이 있겠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모든 권리, 여기에는 기허가권 및 허가에 소요된 모든 제세 공과금 일체, 그리고 농지인 경우 농지보존부담금, 임야인 경우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그리고 진입로나 이런 걸 위해서 국유지를 조명했다고 한다면 국유지 조명료 등을 조건 없이 매수인에게 무상 양도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이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언제, 그러니까 어느 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기로 한다. 이거는 이제 지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까지는 하지 않고요. 설계 변경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명의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발생이 됩니다. 설계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설계 용역비가 좀 들어가는데요. 이럴 때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받은 토지의 매매계약 특약 예시 두 번째인데요. 건축허가 받은 토지는 이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계약금이 입금되는 계약 당시에 서류를 확인해서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요. 한 2주 정도 걸리니까요. 그리고 건축주 명의 변경이 완료된 후에 잔금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만약 건축주 명의 변경이 다 끝난 후에 매수인이 잔금을 이행하지 못한 채무 불이행을 만약에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내 땅 위에 타인의 건축 허가권이 있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가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인 경우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통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고요. 그래야 농지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에 즉 매도인의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의 원상 회복을 위한 조치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시입니다. 계약서 특약 예시인데요.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 변경이 완료된 후에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그러니까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계약 해제 시 건축주 명의 변경은 취소하고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 이러한 문구가 좀 들어가야 되고 다음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해서 매수인은 계약 해제 시 원상 회복을 위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상호 제공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상호 제공하는 거죠. 단 매수인이 제공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는 본 계약에서 명시한 계약 해제 시 원상 회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문구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이후에 분쟁이 없습니다. 앞서서 건축허가 받은 토지의 계약서 특약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건축허가 득한 토지가 지목이 농지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필지가 됐든 두 필지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모두 건축허가 받은 토지가 농지, 즉 전답 과수원인 경우는요, 농지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증이 발급이 돼야 되는데 건축허가 받은 토지인 경우는요, 즉 농지인 경우는 건축주 명의 변경이 선행이 돼야 농지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득한 토지 지목이 농지, 즉 전답 과수원일 경우는요,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지증이 발급되죠. 따라서 매매 계약 후에 매도인의 토지 사용 승낙서와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등을 받아가지고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필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지증을 신청할 수 있죠.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필증을 가지고 농지증을 신청할 때는요, 농지증 신청서에 보면 취득 목적이 주말 농장, 농업 경영 쪽이 있는데요. 거기 농지 전용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으로 농지증을 받아서 매매계약 잔금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이제 특약을 잘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지는 잔금을 치르고 나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도인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한 이후에 농지증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건축허가 득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가 임야, 산지인 경우는요, 토지 소유자에게만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잔금 전에 건축주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건축허가 득한 토지의 지목이 임야, 산지일 경우는요, 토지 소유자에게만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한데요. 매매 계약 후 잔금일에 동시에 건축주 명의 변경 서류 준비를 하여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 이럴 경우 이제 매도인의 토지 사용 승낙서만으로는 건축주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명의 변경 가능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 있게 보고 가능할 경우에만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서 건축허가 받은 토지가 농지인 경우 그리고 또 임야인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건축허가 받은 토지가 농지와 임야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요,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한 후에 농지와 함께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야 됩니다. 농지는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겠죠. 이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금 약간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와 농지 등으로 두 필지 이상일 경우에는요,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임야는요, 토지 소유자에게만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 되어야 농지증이 나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을 하려면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임야하고 농지가 이게 선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럴 경우 임야를 먼저 소유권 이전을 하고 농지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준비해서 소유권 이전된 임야와 그리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농지에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신고 필증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농지에 농지증을 신청을 하는데요. 농지증 발급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약간 복잡한데요. 뭐 그렇게 아주 복잡한 건 아니지만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 경우 지목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 농지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되 특약에는 하나의 계약임을 명시를 하고 채무 불이행 시 어느 하나의 채무 불이행 시 둘 다 계약 해제가 가능한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관계자 변경 신청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관계자라고 하면 건축법에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건축주가 바뀌는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에 건축주가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가 변경되기 때문에 건축 관계자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한 절차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약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매도인이 건축가가 받은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매도인의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와 인감 증명서, 그리고 매수인도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에 모두 이렇게 날인을 해야 되니까요. 이런 서류를 잘 준비해서 서두에 말씀드리는 계약서 특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지목이 농지, 임야 또 혼합되어 있을 경우 각각 준비를 잘 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잠깐 보게 되면 법정 서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입니다. 이렇게 허가번호를 쓰게 되어 있고 상기 건축허가 사항 일체에 대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한다 그래서 매도인이겠죠, 동의인. 그리고 매수인이겠죠. 이렇게 서명 날인하면 되는 거고요. 양도 양수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양도 양수서가 있습니다. 농지인 경우 농지 보존 부담금과 관련된 내용들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이고요. 양도 양수 이행 합의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비슷한 것들인데요. 이렇게 부지와 또 국유지 조명 관련돼서 이렇게 토목과 건축에서 요구하는 양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 다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토지사용 승낙서 양식입니다. 이거는 뭐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유지와 관련돼서 도로 및 배수시설 사용 동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다 진행을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필증이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건축허가 득한 토지의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을 좀 살펴봤는데요. 특히 이제 허가받은 토지가 농지일 경우는 매도인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농지증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건축허가 받은 토지가 임야일 경우는요.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야 건축관계자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와 산지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이럴 경우는요. 임야를 먼저 소유권 이전을 하고 농지는 토지사용 승낙을 통해서 농지증을 발급을 받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매매계약 특이하게 잘 예시를 하고 분쟁이 없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 득한 토지의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